저 여태까지 이 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소리가 안 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갈이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들의 이갈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갈이를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고요. 이갈이를 보통은 우리가 소리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 검진을 하고 나서 이를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저 여태까지 이 간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소리가 안 나는데 누가 얘기를 해주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아시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별게 아니고요. 계속 듣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바보같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들도요, 일상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를 갈면 소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소리라는 거는요, 뭔가 상황이나 이런 게 맞이하지 나는 게 소리예요. 보시면 제가 이 소리를 내는 것도요, 처음부터 이 소리 낼 수 있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연습을 해갖고 이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 갈면 소리 난다는 얘기는 이러면 무조건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근데 소리가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를 갈아도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훨씬 많고요. 한 10명이 이를 갈면 소리 나는 사람은 두세 명, 많아야 두세 명입니다. 그리고 브럭스 체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게 굉장히 얇은 건데요. 요걸 끼고 주무시면 다음날 이를 어떻게 갈았는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납니다. 이가 갈린 부분이 하얗게 벗겨지는데요. 이거를 일본에서 한 10,000명 정도한테 했거든요. 했는데 진짜로 이를 안 가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정상이에요? 근데 그 10명도 좀 특징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 좀 뭔가 우울증이 심하고 뭔가 이게 좀 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안 되고. 이갈이는 절대 뭐 병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답답하죠. 왜냐면은 환자는 모를 수 있어요. 환자는 모를 수 있는데 그분들이 치과를 다니잖아요. 검진도 가고 뭐 스케일도 받고 일반 뭐 치과 치료도 받고 어떤 분들은 입안에 치과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봐도 이를 가는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치과에서조차 이갈이에 대한 얘기를 해준 곳이 한 곳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치과 가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설문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갈이 뭐 이약물기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거기 안 한다고 체크를 해요. 그럼 치과에서도 이 사람은 이갈이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빼버리고 치과 의사조차도 이갈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갈이를 치료해야 한다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상담을 더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하면 어떻게 좋아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치료를 납득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치료를 받고는 싶은데 또 비용적인 문제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별로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불편한 걸 없이 느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해도 그걸 와닿진 않죠. 와닿지 않기 때문에 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갈이를 방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대표적인 이갈이의 부작용이 치아. 우리는 이제 치아는 다 이제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치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치아 마모인데요. 어떤 분들은 치아가 다 뭐 송곳니나 이런 데 다 마모가 돼가지고 납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다 보면요. 이 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이 좀 짧아져요. 그럼 나이 들어서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가 짧아지면요. 그리고 또 이가 시리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가 시리다는 분들 중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잇몸하고 치아 경계 부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그 딱딱한 부분이 패여서 이 안에 있는 예민한 부분이 노출돼서 시린 건데 치과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양치질을 세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양치질을 세게 해서 거기가 패였다고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양치질을 아무리 세게 한다고 해도 치아가 패일 수 없고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양치질 세게 해서 치아가 패였다고 쳐도 만약에 그렇다면 잇몸이 먼저 거덜이 났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잇몸은 맨질맨질하고 상처 하나 없어요. 근데 치아가 왜 패였냐? 그게 이갈이 때문에 패인 건데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를 갈았는데 왜 치아 옆구리 부분이 패였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볼펜을 잡고 이렇게 구부리면 볼펜이 가운데가 부러지잖아요. 어떻게 부러져요? 옆구리가 터지잖아요. 치아 옆구리가 터진 거예요. 우리가 이를 꽉 물죠. 이를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건데 치아는 상과 골짜기로 생겨서 이렇게 갈 때 어디가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가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런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치과에서는 양치를 세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뭐 보험 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는 얼마고요, 보험 안 되는 재료가 더 이쁘고요, 뭐 이런 설명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때울 때는, 메꿔줄 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메꿔도요 잘 떨어질 수 있어요 하고 메꿔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해결 안 한 상태에서 그 어떤 재료를 메꾼다고 그게 잘 붙어 있겠어요. 멀쩡한 치아도 깨져 나갈 판에. 이 이갈이 치료를 한 후에 거기를 메꾸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치아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잇몸 문제. 당연히 세균 때문에도 잇몸이 나빠지지만 이렇게 옆으로 가해지는 힘, 수평력에 의해서 잇몸뼈가 내려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육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잘 때 이를 악물고 이 가는 힘이 깨어있을 때 무는 힘의 2배에서 10배거든요. 주위에서 보면요. 이 어깨나 목에 뭉쳐갖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받고 나서 진짜 10명이면 10명이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받을 때만 시원해요. 또 금방 뭉쳐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열심히 받다가 에이 효과 없다. 그리고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효과가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어깨목 치료가 뭐예요? 뭐 도수치료, 뭐 마사지, 뭐 침, 뭐 물리치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치료가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언제 뭉치나요? 가만히 있는 근육이 뭉치지 않아요. 뭔가 무리를 해야지 근육이 뭉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고 나 그러면 다음날 엄청 근육통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솔직히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 운동 안 하고 며칠 지나면 멀쩡해져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거는 물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깨목은 평소에 일상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쉬어야 돼요? 잘 때 쉬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요. 치아가 떠 있습니다. 거의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치아를요. 뭐 세게 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어금니 살짝 붙이고만 계셔보세요. 살짝 붙이고만 있어도 살짝 긴장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세게 물면요. 여기 힘이 더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면은 물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이를 갈 때 걸리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힘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깨목이 쉬질 못하니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갈이가 어깨목 뭉침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한번 손바닥을 양쪽 관자놀이 쪽에서 이렇게 옆머리에 대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금니를 이렇게 앙앙 물어보시면 거기 근육이 볼록볼록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옆머리 근육 축두근이라고 하는데 두통의 80%가 이 근육이 뭉쳐서 아픈 긴장성 두통입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뭐 한의원이나 일반 병원에 가면은 여기 목에 뭉쳐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뭐 경추성 두통, 뭐 만성 두통, 뭐 편두통, 뭐 스트레스성 두통, 하여튼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병원 가서 CT나 MRI 같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원인이래요. 뭐 신경성이다, 스트레스성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두통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두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어요. 근데 2차성 두통은 뭐냐? 원인을 아는 두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 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뭔가 검사를 했는데 딱 원인이 파악이 돼서 나타나는 두통은 2차성 두통이라고 하고요. 1차성 두통은 뭐냐? 원인을 모르는 두통을 1차성에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 1차성 두통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갈이 이악물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밝혀지면 이 2차성 두통에서 이게 2차성으로 오겠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심해지면요. 눈 주위가 뻑뻑하고 아프고 뭐 눈이 뭐 뻑뻑하다, 아프다, 심하신 분들은 막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과를 갑니다. 안과를 가면은 눈 검사를 해요. 그럼 눈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안과에서는 안구건조증이라고 인공눈물만 처방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물론 눈이 뻑뻑하고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 주위에는 근육이 뭉쳐 있어도 눈이 뻑뻑하겠죠.
그럼 눈 주위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 주위 근육에 힘을 많이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눈 주위에 힘을 가장 많이 줄까요? 인상 쓸 때입니다. 인상을 써보시면은 눈 주위에 힘이 엄청 가고요. 눈에도 압박을 많이 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눈이 되게 아픈 분한테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풀렸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눈이 너무 아파서 안과를 가면은 눈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서 인공눈물만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대, 아침에. 그래서 여기 왜 주름이 잡혀있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밤새 엄청 이러고 자는 거예요. 당연히 눈이 뻑뻑하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를 갈기 어렵고 할수록 더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귀에도 문제가 있어요. 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이명, 귀 먹먹한 거. 이제 귀하고 관련되니까 어지럼증도 관련이 있는데요. 귀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비행기만 타도 멀쩡한 사람도 귀가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귀는 압력에 굉장히 민감을 해요. 그런데 턱관절이라는 게요. 귀 바로 앞에 있어요. 이 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비인후과를 갑니다. 그러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면은 특별히 귀에는 이상이 없대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아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이거 혹시 턱관절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치과 가서 턱관절 검사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턱관절 검사를 치과를 가요. 갔는데 뭐 턱관절도 모양도 이상이 없고 뭐 아픈 데도 없고 그럼 치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턱관절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치과가 아예 치료에서 빠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턱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귀 바로 앞에 턱관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 문우님이 더 세집니다. 그러면은 귀 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약물기 이갈이와 관련돼 있는 거고요. 또 만성피로.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개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성피로를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자고 나면은 개운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자고 났는데도 찌부덩하고 특히 어떤 날은 뭐 이런 데도 막 아프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잠을 잘못 잤네, 뭐 담에 걸렸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날일수록 더 세게 울고 잔 거예요. 그런 날은 어깨목도 더 아프고 뭉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밤새 힘을 많이 주고 잤으니까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성피로도 이 약물기 이갈이 이게 수면의 질과도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